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923 제노사이드 연구소 부소장 성지원입니다. 1923 제노사이드 연구소는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일본인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관동 대지진 때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조선인이 이제 학살을 됐었는데 지진이 왜 학살로 변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왜 학살로 변했는가 관해서는 지진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지진의 피해가 크면은 사람도 죽고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지요. 이러한 때에 일부에서는 마트에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강도 사건 등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불행한 사건을 당했을 때는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일입니다. 잘 알겠지만은 세월호 사건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배에 갇힌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바가 있어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무너진 건물에 깔리거나 갇힌 사람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 일대에서 일어난 지진, 이를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동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에서 볼 때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으며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집이 불에 타는 등 피해도 엄청 컸습니다.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였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곳에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죽였습니다. 6천여 명의 많은 조선인을 죽였기 때문에 이를 학살, 또 영어로는 제노사이드라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학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 민족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족차별이라는 인식이 크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인을 학살하는데 크게 작용한 것은 계엄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계엄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반적으로 계엄령은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서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다면은 4.19 혁명 때도 이런 계엄령이 선포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엄령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와 같은 비상사태가 있을 때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령 선포는 혼란한 사회를 진정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이후에는 앞서 한번 언급했던 강도나 살인 등 폭력적인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줄어들고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당시 조선인과 관련된 유언비어, 즉 근거도 없는 말인 헛소문들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유언비어로 선포된 계엄령은 처음에는 지진의 피해가 컸던 도쿄 일대였었지만은 점차 사이타마 또는 군마 이런 지역으로 직접 지진의 피해가 크지 않았던 도쿄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진의 피해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의 확대와 확산된 유언비어로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엄령은 조선인을 학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과 관련된 유언비어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녔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또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또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을 폭행한다. 조선인이 일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이런 등등의 조선인을 범죄인 취급을 하는 헛소문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일본인들은 이 조선인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사실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유언비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바로 일본 정부에서 먼저 퍼뜨렸습니다. 그럼 왜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을까 하는 것이지요. 자, 지진으로 혼란한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조선인을 이용한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아시다시피 당시 식민지였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희생시켜서 혼란한 사태를 보다 좀 안전한 상황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소문을 만들어 일본인들에게 알렸고 이 헛소문은 점차 더 부풀려져 일본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러한 헛소문에 흥분한 일본인들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선인을 잡아다가 칼로 찌르고 베고 뜨거운 불에 던지는 등 잔혹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인을 학살하는데 원인이 되었던 유언비어는 일본 정부에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언비어를 믿고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학살했습니다. 자, 관동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학살된 조선인, 즉 한국인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였는지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 있던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했던 독립신문에서는 6,661명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일본 사회에서도 당시 양심적인 연구자 같은 경우는 2,000명 이상이 학살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과나 반성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가정한다면은 관동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기업령이 없었다면은 아마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무참하게 죽거나 학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